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미국 제약사 머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먹는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신청했죠. 이 먹는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 코로나19의 판도 또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예전에 타미플루처럼 이 먹는 치료제 개발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었잖아요. 자, 제약사 머크가 이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방금 전해드렸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우선 FDA는 바로 자료 검토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사용 승인 여부를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머크사가 이달 초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었잖아요. 코로나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춰준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이 머크사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으로 FDA는 치료제의 효과 그리고 안전성 등 관련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최종 결정까지는 몇 주가 걸릴 텐데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긴급 사용 허가가 난다면 몰누피라비르가 FDA 승인을 받은 첫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는 모두 주사 형태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먹는 치료제는 누구나 쉽게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맥주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죠. 그래서 입원한 환자들만이 이 치료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머크사에서 개발한 치료제는 알약 형태입니다.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이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주사로 먹는 것과 이 약으로 입으로 먹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요, 우선 기전부터 좀 다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초기에 투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가장 먼저 승인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감염 초기에 입원한 환자에게 쓰는 주사제인 예. 이거든요. 그리고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증 이상의 증상이 나왔을 때 입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 사용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반대로 먹는 치료제는 주사제인 이 항체 치료제와 이 기전부터 달라요. 아, 네. 먹는 치료제를 먹게 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유전 물질을 복제할 때 이 복제 과정에 오류를 일으켜서 변이를 만들고 사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이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 모두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도 이 효과가 같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투약 방법도 쉽고 또 무엇보다 변이에 강하다고 하니까 이번 코로나19 게임 체인저가 정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백신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려는 없을까요? 네, 이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치료제 임상 3상을 할 때 실험군을 이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 같은 이 고위험군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 아니라 항체 치료제가 투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인자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서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FDA가 이 몰누피라비르를 고위험군에 한정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복제 과정에서 아까 돌연변을 일으키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정상 세포의 변이도 유도할 수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작용 기전상 보면 이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인데 이 경우에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토코리아 DNA에 영향을 준다든가 간독성이나 아니면 췌장염, 신경병증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머크사에서 발표했던 임상3상 중간 발표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12%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느냐 이 부분이 의문점이고요. 이러한 안전성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화해서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자, 점점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요. 네. 지금 머크 말고도 그 이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스위스의 제약사 로슈가 현재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네. 올해 안에 이상하고 3상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화이자 역시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메르스 당시에 개발하던 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을 다시 개발해서 빠르면 내년 초에 먹는 치료제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제품이 22개인데요. 이 가운데 14개의 제품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약사를 살펴보면 신풍제약이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이 임상 2상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진원생명과학과 동화약품이 먹는 약 형태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해주셨듯이 국내 또 해외에서 지금 먹는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데 이렇게 알약 형태가 나오면 백신이 더는 필요가 없을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백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제프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종관은요, 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가 백신의 대체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엔츠 조종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f approved, I think the right way to think about this is a potential additional tool in our toolbox to protect people from the worst outcomes of COVID.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remember that vaccination, as we've talked about today, remains far and away our best tool against COVID-19. It can prevent you from getting COVID in the first place. And we want to prevent infections, not just wait to treat them once they happen. 네. 이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 역시 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감염 자체를 막으려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결국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는 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를 막을 최선이자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야 하는 만큼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지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